이번 권향엽 씨의 공천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상당히 분개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 배우자실 부실장인 권향엽 씨의 전략 공천은 호남의 정의감으로는 용납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천 논란에 난맥상을 나타내는 결정판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의 정의감 이런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뭐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죠.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 그대로잖아요. 이게 경쟁은 어쨌거나 공천 경쟁하잖아요. 경쟁의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공정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좀 갑자기 없었던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하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역을 배제시키고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여성을 갖다가 거기다가 단독 공천을 해버리니까 이거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 공정성도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받을 소지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될 것인데, 그리고 당사자인 서동영 의원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재심해 주십시오라고 재심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투명성도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좀 이낙연 전 총리 지금 공천 논란의 결정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 공감합니다. 결정판 맞죠.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을 한 일주일 전쯤으로 되돌리면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 시킬 때 그때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27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아주 엄청난 성토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의 왜 당신은 스스로는 혁신 안 하고 남의 가족만 베끼려고 하느냐, 남의 가족 베끼려고 하다가 당신의 온몸에 피갑질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들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오면서 잘 들었다. 당무에 참고하겠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잘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고하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계획대로 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당무에 참고하겠다 하고 얘기한 그 이후에 벌어진 민주당의 상황이거든요. 결정판이라는 얘기 동의합니다. 예, 조금 전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생방송으로 모닝콜 걸었습니다. 권향엽 씨 비서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공천 난맥의 결정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호남의 정의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수없이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고요. 사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향배에 의해서 지금 다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총선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본인이 굉장히 좀 낙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총선의 승리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건가? 참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마이웨이 가는 이유는 아마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밀어붙여도 총선에 가면 결국적으로 지지와 반지지가 나눠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표를 얻을 것이다. 지지 세력은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가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지만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착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호위무사들의 어떤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요, 원래는요 노무현, 김대중을 비롯한 그런 계승한 전통적 민주당은 약간 중도성이 강하거든요. 그런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진보와 중도가 약간 섞인 그런 스펙트럼이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변했냐면 친노도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정신 같은 거 아무 필요 없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세 글자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간단해진 거예요. 이재명. 이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공천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권양희업 씨를 이제 전략 공천했잖아요. 이제 그걸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이번 총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혜경 씨 비서라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 30년 이상 몸담았던 여성 정치인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이 공천 과정 역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서동용 현역 의원, 컷오프된 서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공천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쟁률이 적냐, 여론조사가 적느냐, 아니면 하위 20%냐라고 지도부를 향해 되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일 새벽 최고위원회에서 순청 광양 곡성구의 을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에 출마한 권양엽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느닷없는 결과에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당원 동지들도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동용 의원이 재심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재심에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재심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심야 최고위 권양엽 전략 공천. 서동용 의원의 공천 재심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재심위 오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심위에선 전략 공관위 결정은 재심위 대상이 아니다.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네. 여성 전략 특구 그리고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현역 서동용 의원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뭐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하필이면 한 군데를 결정을 했는데 저 지역이었다. 근데 저 지역의 현역이 누구인가 봤더니 서동영 의원입니다. 예. 서동영 의원이 친명인가요? 찐명인가요? 그렇게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분이 예. 이낙연 그때 2021년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 지금 컷오프된 저 서동영 의원이 네,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원한 친이낙연계 인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는 뭐 이계호 의원이나 예. 이런 의원처럼 두드러진 의원은 아니었지만 이낙연 그 당시 후보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스템 과학적인 이유로 컷오프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공천에 보여지는 결과로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명이나 뭐 지도부들은 다 그렇게 뭐 단수 또는 공천에서 좋은 결과를 봤지만 저는 다른 지역이었다라면 저렇게 여성 특구로 해가지고 전략 공천을 했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서동영 의원의 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권양희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서동영 의원에게는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저렇게 단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도 예측해 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민주당이 계속 시스템 공천이라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동영 의원 사례처럼 비명적발 시스템 공천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산 단원의 고용인 의원이 있는데 안산 단원의 고용인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걸 할 때 전해철 의원을 지지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너 나랑 경쟁 상대를 지원한 적 있어? 그런 사람을 딱 적발하는 시스템이 지금 너무 확률 높게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간혹 아닌 사람이 있지만 이게 거의 상당히 뭐 한 8, 90% 이상으로 비명 적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엉망진창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병천 부원장님께서 엉망진창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네. 최병천 부원장님 어떤 개인적 견해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권양엽 씨가 왜 공천됐는지 그리고 서동용 현역 의원이 왜 컷오프 됐는지에 대한 대표 혹은
당 관계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여타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충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돌직구쇼는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채용 비리를 소명 못했기 때문에 빵점이다라는 사유를 밝힌 이례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